관성의 법칙에서 벗어나려면 관성이 작용하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가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그만두고 싶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더 자주, 더 열심히 하면 된다. 무엇이든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지금 내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못마땅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달라져야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혹은 그렇게 완전히 바뀔 자신이 없어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 모두 결국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같은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을 180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변화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평행선에서 한 선이 1도만 틀어져도 언젠가는 두 선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의 각도도 딱 1도만 바꿔보려고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생각도 일종의 기술이라고 말하며 생각의 각도를 1도만 바꿔도 삶의 질이 180도 바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민규의 생각의 각도입니다. 저자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로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등의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입니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1%만 바꾸면 된다는 삶의 철학을 널리 퍼뜨려 1% 심리학자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고 조정하는 생각의 각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99개를 가졌는데도 1개가 부족하다고 늘 불만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1개만 갖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주어진 상황은 같지만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인생을 사는 이유가 생각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보다 행복하게 향유할 수 있는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이 상당히 쉽게 쓰여 있지만 여우는 오래 간다는 점입니다. 기억해두고 싶은 문장들도 많았습니다. 이민규의 생각의 각도,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1도만 바꾸면 딴 세상이 열린다. 사람들은 왜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생각, 즉 자극에 대한 해석과 반응에 대한 선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이 있습니다. 박테리아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체는 자극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극에 대한 해석과 반응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태도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극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지만 자극에 대한 생각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키가 작고 못생겼으니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당연히 화가 난다. 일이 늘어나면 누구나 짜증이 난다. 이처럼 자극을 받으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극에 따라 반응이 결정되는 자동화된 반사회로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사적인 행동은 생각이 끼어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을 생각 없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틈이 있습니다. 반응이 너무 빨리 일어나 그 틈을 미처 의식하지 못할 뿐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반드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자극을 해석하고 반응을 선택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공간의 크기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각도가 삶의 질을 좌우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생각의 각도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반응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자극에서 반응하는 반사회로를 자극에서 생각하고 반사하는 생각회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자극과 화가 난다는 반응 사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식하지는 못해도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뭔가 늦을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겠지라고 살짝 생각의 각도를 바꿔보면 화를 내는 대신 기다리는 동안 책이라도 읽자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반사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자세히 살펴보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 저게 사람을 뭘로 보고 하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생각을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살짝 각도를 바꾸면 운전 시비나 폭력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실패를 겪은 후의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절망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만하면 잘했어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다음 기회를 준비합니다. 시련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폐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시인이 됩니다.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기분이 처진다고 짜증을 내지만 어떤 사람은 낭만적이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하면서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열등하지 않으면서도 열등감을 느낍니다. 99개를 갖고 있으면서도 1개가 부족하다고 늘 불만인 사람이 있고 1개만 갖고도 그나마 없는 것보다 낫다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의 각도에 따라 실패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도 있고 따뜻하게 격려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짜증을 낼 수도 있고 너그러운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도 어떤 사람에겐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지겨운 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놀이처럼 즐거운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처지에서 똑같은 일을 겪어도 불안, 우울, 불평,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도 있고 느긋하고 활기차면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생각의 각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삶이 기대와는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도 생각의 각도를 180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도만 바꾸어도 충분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핸들을 조금만 돌려도 자동차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질주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사격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조준각도가 1도만 벗어나도 탄착 지점은 표적에서 완전히 빗나간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실제로 20m 공기총 사격에서 조준각도가 0.87도만 어긋나면 탄착 지점은 표적의 정중앙에서 표적 밖으로 완전히 빗나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못마땅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생각의 핸들을 약간만 좋은 쪽으로 틀어주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폭되어 우리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나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생각도 일종의 기술입니다.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생각도 습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떠오른다고 느껴질 뿐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개선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입니다. 왜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운전을 하지 못할까요?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생각의 기술도 얼마든지 익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의 각도를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첫째,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둘째,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생각을 찾아본다. 셋째, 생각의 각도를 바꿔 가장 바람직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생각으로 대체한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생각을 유심히 살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반응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심리치료자 롤로 메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잠깐 멈추는 것에서 나온다. 그래야 원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간간히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생각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일은 어디로 이어질까? 그런 다음 원하지 않은 결과가 떠오른다면 1도만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1도로 시작한 생각의 작은 변화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가정과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세상도 조금씩 좋은 쪽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산소 마스크는 나부터. 나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중요한 삶의 진리 한 가지를 확인한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와 구명조끼는 반드시 자신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옆 사람을 도와주라고 안내한다. 내가 숨 쉴 수 없다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하든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내 마음의 곳간이 차고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들어갈 수 있다.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모두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트레시는 말했다. 가족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태도를 바꾼다.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확신을 갖고 선언을 하는 것이다. 긍정 확언을 하는 것이다. 다음의 확언들을 참고해서 자기 사랑을 키울 수 있는 나만의 확언을 작성하자. 미소를 짓고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결심하자.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선언하자. 자기 사랑을 키울 수 있는 확언. 나는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한다.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성장하고 좋아지고 있다. 나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나는 내 안에 부족한 점도 자비롭게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나는 내 몸의 모든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살핀다. 나는 누가 뭐래도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믿고 지지한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내 운명은 내가 선택한다. 칭찬보다 더 효과적인 것. 누군가를 변화시키는데 격려만큼 좋은 것은 없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가장 지속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격려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자기 격려다. 칭찬은 대단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격려는 더욱더 대단한 효과가 있다. 처참한 기분이 들 때 친구의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가 희망의 싹을 틔워주는 단비가 된다. 포기하고 싶을 때 가족이 건넨 격려 한마디는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된다. 절망에 빠졌을 때 들리는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 행로를 바꾼다. 그러나 친한 친구도, 사랑하는 부모님도, 존경하는 선생님도 늘 우리 곁에 있을 수는 없다. 죽을 때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필요할 때 언제든 우리를 격려해줄 가장 확실한 사람도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의 영혼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 가장 큰 힘을 얻는다. 내면에 숨어있는 잠재 능력을 끌어내 실현할 수 있는 동력 중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은 자기 격려다. 가장 효과적인 자기 격려는 꿈을 이룬 미래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에게 해주는 격려다. 3단계를 거치면 된다. 첫째, 노력하는데도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일이나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일 한 가지를 찾아본다.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둘째,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날아간 것처럼 10년 혹은 20년 후 꿈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최고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거쳐왔던 과정을 그려보라. 셋째,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의 나를 바라보라.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보라. 그런 다음에는 현재의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진지하게 조언하고 격려하라. 자신과 주고받는 혼잣말의 힘. 우리의 운명을 조정하는 대화가 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다. 내면의 대화는 좌절과 희망, 열등감과 자신감의 차이를 가르고 나아가 우리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자기 자신과 주고받는 혼잣말부터 바꿔야 한다. 소통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타인과의 대화다.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하는 소통, 즉 내면의 대화다. 월요일 아침 마지못해 출근하는 사람은 자기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는다. 에이, 또 월요일이야? 정말 일어나기 싫어. 아, 짜증나.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쩔 수 없이 나가야지. 반면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사람은 다르다. 우와, 월요일이다.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어서 좋지? 맞아. 그러니 힘들더라도 짜증내지 말자. 어차피 할 일이라면 남보다 일찍 가서 즐겁게 일하자. 말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 혼자 하는 말은 머릿속에서 나와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인다. 안 된다, 싫다, 못하겠다 같은 부정적인 말은 불만을 부르고 가능하다, 좋아, 해볼 거야 같은 긍정적인 말은 행복을 가져온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주고받은 내면의 대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내면의 대화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바꾸면 된다. 생각과 대화는 모두 단어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면 불행해지고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면 더 행복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텍사스 대학교 제임스 페너베커 교수 등은 개인 블로그 35,000개와 학생들의 에세이 15,000개를 분석해서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들은 질병이나 외로움, 신경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면 긍정적인 단어를 다채롭게 구사하는 이들은 직장 생활뿐 아니라 여가 활동에서도 더 성실하고 적극적이고 몸도 더 건강했다. 미국에서 수녀 180명의 간증문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단어를 별로 쓰지 않는 수녀들 가운데 85세 이상 장수한 사람은 34%에 불과했다. 반면 매우 행복한, 정말로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쓴 수녀들 중 85세 이상 장수한 사람은 무려 90%나 되었다. 행복하려면 부정적인 단어를 줄이고 긍정적인 단어를 늘려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어는 모두 공짜다. 포기와 성장을 가르는 마인드셋. 왜 어떤 사람은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다 포기하는 일에도 끝까지 도전할까? 자신을 바꿀 때도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때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모두 마인드셋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소심한 성격을 타고나서 성격은 갈고 닦기 나름이야. 어느 쪽이건 당신의 생각은 옳다. 바뀔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바꾸려 하지 않고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자질이나 재능에 대한 마인드셋은 고정형과 성장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자질과 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반면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배움과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 그리하여 결국 변화를 이뤄낸다. 우리 자신과 세상은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때 조금씩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 고정형 마인드셋을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바꾸려면 첫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 대신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 둘째, 재능 및 자질은 고정 불변하다고 믿는 대신 재능 및 자질은 갈고 닦기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셋째, 도전 상황에서 어차피 안 될 거라 생각해 미리 포기하는 대신 아무리 어려운 일도 누군가는 해낸다는 믿음을 갖고 어떻게든 도전할 방법을 찾아본다. 넷째, 실패할 때 실패 변화 불가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는 대신 실패를 성공에 이르는 필수 과정이나 디딤돌로 여겨 더욱더 노력한다. 다섯째, 타인의 성공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대신 성공 사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고 배우며 영감을 얻는다. 싫은 생각에서 벗어나기. 생각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대체될 뿐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괴롭다면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부정적인 생각을 억제하려는 그 순간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어떤 생각을 억제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반동 효과라고 한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림자가 싫다면 빛을 향해 돌아서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싫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된다. 먹물 한 방울이 컵 안의 맑은 물 전체를 검게 물들이듯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일상 전체를 어둡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검게 물든 컵에 맑은 물을 붓듯이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다. 기분이 좋아지는 가장 경이로운 방법. 기분이 처지고 울적한가? 그렇다면 남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주라.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가장 경이로운 방법은 누군가를 위해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열등감 이론의 창시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울하다는 환자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밖으로 나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그러자 환자가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자 아들러는 다시 요청했다. 그러면 친절을 베푸는 상상만이라도 해보세요.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 첫째, 초점이 자기 내부로부터 외부로 향하게 된다. 둘째, 통제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무력감이 줄어든다. 셋째,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된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제니퍼 아커 교수는 사람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헬퍼스 하이라고 한다.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미소를 짓건 작은 선물을 하건 짐을 들어주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건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를 하라. 달라이 라마 역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갑을 칭찬의 위력. 칭찬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미리 당겨서 갑을 칭찬을 하면 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너는 정말 마음이 넓은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친구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된다. 부장님은 정말 자상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직원에게 자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칭찬받을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사랑스럽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랑스럽다고 하지만 사랑스럽다고 말해주면 사랑스럽게 행동하게 된다. 아무리 기다려도 잘할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도 미리 당겨서 칭찬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다 보면 그는 칭찬받을 일을 하게 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상대를 현재의 모습대로 대해주면 그는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잠재한 가능성대로 대해주면 언젠가는 그 가능성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자녀도, 부모도, 배우자도, 부하 직원도, 고객도, 상사도,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어떤 사람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면 직설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앞당겨 칭찬하는 우회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멋진 사례를 통해 알려준다. 공사 현장을 잔뜩 어질러 놓고 퇴근하는 인부들로 하여금 뒷정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로드 아일랜드에 사는 제이콥 부인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공사를 시작하고 처음 며칠 동안 정원은 인부들이 내팽개치고 간 잡동사니들로 가득했다. 제이콥 부인은 인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대신 인부들이 떠난 후 아이들과 함께 나무 조각 등을 주워 한쪽에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공사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하는 분들이 뒷정리를 저렇게 깨끗하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도 폐가 안 되었어요. 그날 이후 인부들은 작업이 끝나면 깔끔하게 뒷정리를 하고 돌아갔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판단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설득을 하려면 상대방이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자체를 믿어야 한다.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가 우리를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우리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좋아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먼저 그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좋아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좋아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물론 관련된 사물까지도 좋아진다. 이를 감정 전이 현상이라고 한다. 인간은 원래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단지 합리적이려고 애를 쓰는 존재일 뿐이다.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60세가 넘어서 사진을 공부하기 시작해 인물 사진의 대가가 된 사토 도미오에게 기자가 물었다. 선생님, 인물 사진을 잘 찍으려면 어떤 기술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촬영자가 피사체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눈은 정직합니다. 촬영자가 피사체에 관심도 없고 애정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메마른 감정이 사진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로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둘째, 그 일과 관련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다. 대화 중 가장 많이 들리는 목소리는? 대화하면서 가장 자주 들리는 소리가 자기 목소리라면 그로 인해 잃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세상은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의 마음을 열어야 하고 그러려면 내 귀를 먼저 열어야 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입이 아니라 귀에서 나온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말을 하는 것보다 2배는 더 많이 들어야 한다. 그래서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다. 끌리는 사람의 대화 비결 1대 2대 3 법칙 1. 1분 동안 말을 했다면 2. 2분 이상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3. 적어도 3번은 진심을 담아 공감하는 리액션을 하라. 리액션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리액션은 적절하게 질문하는 것이다. 잘 들으려면 그저 입을 꾹 닫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꺼이 말하고 싶도록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잘하거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 물어주면 아무리 말이 없는 사람도 금방 수다쟁이가 된다. 애정을 갖고 들어주면서 상대가 말하고 싶은 것을 찾아 적절하게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다. 생각 뒤집기 기법.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그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를 바꾸면 된다. 똑같은 사람도 부정적인 단어로 묘사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단어로 묘사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인상과 태도를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을 묘사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고집스럽다, 우유부단하다, 인색하다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떠오른다면 이 단어들을 단호하다, 신중하다, 검소하다는 긍정적인 단어들로 바꾸는 것이다. 이른바 생각 뒤집기 기법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긍정적 특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만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생각 뒤집기 기법은 3단계를 거치면 된다. 첫째,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사람을 한 명 고른다. 둘째, 그 사람의 특성을 묘사하는 부정적인 단어 3가지를 찾아본다. 셋째, 부정적인 단어들을 긍정적인 단어로 바꾼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기를 원한다면 그를 부정적인 단어로 묘사하면 된다. 그러나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그에 대한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면 된다. 단어를 바꾸면 사람뿐 아니라 사물에 대한 태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만약 자녀에게 채소를 먹이고 싶다면 채소에 재미있고 긍정적인 별칭을 붙여주면 된다. 코넬 대학교 음식과 브랜드 연구소에서는 뉴욕 인근의 학생 1,552명을 대상으로 단어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실험으로 증명했다. 식당에서 학생들에게 당근이나 강낭콩을 제공하면서 비전 당근, 멋쟁이 강낭콩 등의 별칭을 붙여주자 채소 섭취량이 무려 99%나 증가했다. 첫인상보다 중요한 것. 사람의 크기는 시작이 아니라 끝, 사이가 좋을 때가 아니라 사이가 틀어졌을 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법이다. 비즈니스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고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난다. 일이 잘 돌아갈 때,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때는 그 사람의 크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거래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 처신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그릇 크기를 알 수 있다. 남다른 삶을 원한다면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성공한 기업과 행복한 사람은 일처리의 마무리와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가 다르다. 앞으로는 더는 만날 일이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가 바로 또 다른 시작이다. 할 일을 다하고 난 후에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성패를 결정한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첫인상이 아니라 끝인상을 잘 관리해야 한다. 첫인상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끝인상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연으로 잘 지내던 사람과 멀어질 때가 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안 보면 그만이지 하면서 관계를 끝내버릴 수도 있다. 나는 종종 김선우 시인이 소개한 스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인연을 소중하게 이어가는 법을 찾아본다. 어느 날 산사에 머물고 있는 김 시인에게 아주 꼼꼼하게 포장된 소포가 배달되었다. 그가 가위를 찾아 포장된 끈을 자르려고 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스님이 이렇게 한 말씀 하셨단다. 끈은 자르는 게 아니라 푸는 것이다. 김 시인은 가위로 자르면 편할 걸 별걸 다 나무라진다고 속으로 구시렁거리면서 결국 매듭을 풀었다. 그러자 스님은 천진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잘라버렸으면 쓰레기가 됐을 텐데 예쁜 끈이니 나중에 다시 써먹을 수 있겠지? 잘라내기보다 푸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인연처럼. 생각도 길이 난다. 원래부터 있던 길은 없다. 자주 다니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열등감이 느껴진다. 밉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미워진다. 짜증을 내다 보면 점점 더 짜증이 난다. 다른 길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까지 다니던 길을 벗어나 새로운 곳을 정해 거기로 자주 다니면 된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은 물체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에도 똑같이 작용한다. 누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좋아지기는커녕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진다. 생각의 관성이다. 왠지 모르게 그냥 저절로 보기만 해도 어떤 생각이 저절로 계속 떠오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은 그동안 그 생각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이다.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자국이 생긴다. 나중에는 의도하지 않아도 그 자국을 따라가게 된다.
관성의 법칙에서 벗어나려면 관성이 작용하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가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그만두고 싶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더 자주, 더 열심히 하면 된다. 무엇이든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잠들기 전 5분, 잠 깬 후 5분. 잠에서 깬 5분이 그날 하루를 결정하고 잠들기 전 5분이 다음날 아침을 결정한다. 하루를 감동하면서 시작하고 감사하면서 마무리하자. 잠들기 전 5분과 잠에서 깬 5분이 인생을 바꾼다. 아, 일어나기 싫어.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아침을 짜증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멋진 하루를 보내기는 쉽지 않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 사람이 불행해지기는 어렵다. 이전과 다른 생각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다른 마음가짐으로 잠자리에 들자. 그러면 매일매일이 새롭게 느껴지고 어느 날 문득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잠들기 전 그날 하루에 감사하고 희망찬 다음 날을 상상하면 아침까지 그 생각이 이어져 기적처럼 활기차게 일어난다.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면 감동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미소를 짓고 일어나자. 활짝 웃으면 더 좋다. 잠에서 깰 때 드는 생각은 그날 하루를 결정하고 잠들기 전에 드는 생각은 다음날 아침을 결정한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하루하루를 감동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자.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내가 그것을 했는가라고 자문했다. 믿는 바대로 이루어지나니. 어떤 사람을 의심하면 하는 짓마다 수상하게 보이고 미워하면 미운 짓만 하는 것 같다.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기대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저절로 실현되는 예언, 자기충족적 예언 현상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에 대해 선입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선입견에 맞춰 일사천리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을 무시하거나 싫어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당신의 의견과 조금만 다른 태도를 보여도 그가 당신을 무시한다면서 화를 내거나 미워할 것이다. 당연히 그런 태도를 접한 상대방은 당신을 싫어하게 될 것이고 결국 당신은 상대방이 자기를 싫어하며 무시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며 사귀어 보면 다 좋은 면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도 가끔 자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부딪히게 된다. 그럴 때도 그는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친절하게 대한다. 당연히 상대방의 행동도 점차 호의적으로 바뀌게 되고 사람들은 모두 선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 듀크 대학교가 55세 성인들을 대상으로 15년 동안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남을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T. 에디슨은 말했다. 마술은 마음속에 있다.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생각의 각도 읽어드렸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죠.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어제보다 딱 1도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